영어 회화가 왜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영어 회화는 무엇인가부터 생각해 봐야겠죠. 다시 말하면 듣고 말하기가 영어 회화죠. 자, 듣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거든요. 말하기는 안 돼요. 왜 그런 것인가? 왜 잘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에드워드 깁슨이라는 사이코링귀스틱 심리 언어학자 MIT 교수님 이분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사례로는 최재천 교수 이화여대 명예교수님 이분하고 두 분 한번 예를 들면서 그 세 번째는 어떠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논문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서 세 가지를 이제 검증해 볼게요. 먼저 에드워드 깁슨이 했던 말 한번 정확히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연결돼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스페니쉬를 배워서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잡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벌고 그래서 그들은 스페니쉬를 원했다. 이 무슨 말이냐? 모시탄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가 실제 이 부족이 사용하던 언어인데 그게 결국엔 사라졌습니다. 이유는 스페인들과 같이 거래를 많이 했던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소수 부족이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뭐 5천만 명 넘어가고 7천, 8천 넘어가면 그 안에서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태와 다른 언어를 배울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뭐죠? 경제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어요. 하여튼간에 스페니쉬를 결국에 배워서 그들은 결국에 돈을 벌 수 있었고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언어인 모시탄의 언어는 결국 사라지게 돼요. 근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정상이라는 겁니다. That's normal. normal이에요. 그래서 basically 기본적으로 문제는 뭐냐? 이걸 잘 들어보세요. 왜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것인가? 문제는 사람들이 돼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유가 뭐죠? 커뮤니케이션을 말하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100%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아, 내가 여행 갈 때 영어로 하고 싶어서 멋지게. 여기서 포인트가 뭐죠? 멋지게. 그러면 우리의 언어의 뇌는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의 뇌는 멋지게가 아니에요. 생존과 관련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것을 이용해서 결국에 돈을 벌거든요. 그것이라는 것 뭐든지 간에 그것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든지 뭐 하는 것은 우리 가족을 피드 먹여 살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시작하지 않아요. 뭐 성공하지 않아도 다 좋아요. 테이크 오프 이륙하는 거니까 뭔가 출발하지 않아요. 언어는 게임이 아니에요. It is not like a game or something. 게임과 같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하나의 그런 액세서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영어가 존재하거든요. 책으로. 그걸로 영어를 배울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말하기는 특히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에드워드 깁슨이 했던 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파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결국에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이걸로 생존, 돈을 벌고 그런 것에 관련돼 있지 않으면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돈 때문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언어는 모시탄의 언어처럼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천만의 인구가 있기 때문에. 저번 시간에 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 저 중국어 배워야 돼요. 일본어 배워야 돼요? 당연히 영어죠. 이유는 중국어, 일본어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언어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시장은 너무 작습니다. 두 번째, 최재천 교수님이 자기가 본인이 영어를 하실 때 술집 가라는 말을 하셨다는데요.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의 뇌는 이분이 이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경험담을 말씀하셨고 살기 위해서 영어를 한 거예요. 논문에 나오죠. 어떤 하나의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언어의 뇌가 작동하지 혼자 벽 보고 영어를 쏠라쏠라 해봐야 절대 뇌는 작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는 거야. 수학 또는 역사책 암기하듯이 암기할 거 그대로 뽑아내는 거 지나잖아요. 그러나 뭔가 대상이 있고 이 대상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우리는 생존의 뇌, 다시 말해 이 언어의 뇌가 작동한다는 게 뉴로사이언스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이에요. 뇌과학에서. 그러니까 뇌의 언어의 작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얘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소통하고 해야 되니까. 왜 소통이 중요한 생존의 도구일 수도 있으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왜 영어 회화가 안 되는가? 반드시 누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분은 영어를 하는 외국인이어야겠죠. 뭐 혼자 영어 회화책 외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어요. 그것만 암기해서 역사 암기하듯이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거 지나지 않는다. 그건 언어가 아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에서 말하기 빼놓고 독해와 리스닝은요 상대가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말하는 거 듣는 거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독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생존과 관련돼 있으면 더 잘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평소에 계속 영어에 접촉을 하셔야 돼요. 읽고 듣고 계속. 단 조건이 있어요. 재미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고 했죠. 재미, 흥미만 쫓아서는 절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재미있는 것도 한두 번이지 보다 보면 질리거든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호기심. 이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게 생존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재미는 생존과 관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호기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호기심은 글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다 라는 어떤 그런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면서 거기에 물론 재미도 느낄 수도 있겠죠. 복합적인 거죠.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영어 한번 해석할 건데요. 영어 회화에서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하신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생각해도 거의 맞을 거예요.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없습니다. 말하기는. 단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해주면 이거는 돼요. 오케이. 그럴 리가 없겠죠. 1대1 대화한다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면에서 돈이 안 돼요. 이렇게 영어 강사들 할 수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강사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거나 1대1 과외처럼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강의를 통해서 내가 영어를 배우겠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 원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서쪽에 뜨길 바라는 거와 똑같은 거라고 봐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에드워드 깁슨이 얘기한 대로 그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는 그럼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한국에서. 영어 독해와 리스닝은 그런데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독해를 정보를 얻고자 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문법을 배우려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문법은 영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는데 문법, 구문독해 영어로 착각하시는데 영어 아닙니다. 그거는 강사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틀이에요. 그거에 여러분들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독해는 말 그대로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 구문독해를 할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선생님 문법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의 언어는요 되게 짧아. You can get a job. 어때요? You can get a job. Do these things. You make money. 되게 짧죠? 이걸 G1이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단순한 문장 구조. 대부분의 단순한 문장 구조가 많아요. 복잡한 건 극히 드물어요. 단순한 문장을 내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그냥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복잡해봐야 붙인 거거든요. 그냥 The reason에 we learn language를 단순한 주어 동사 목적어를 붙인 거예요. 다 붙이고 해서 G2라고 해요. 그래머 2 이렇게 발전해 간 건데 다 붙이는 거예요. 하나씩. 별 의미 없어요. 이걸 다 분석하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싶은 것은 강의로 영어 회화를 배울 수 있다? 없다. 말하기는 안 된다. 리스닝은 가능하다. 독해도 당연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뭐다?
독해와 리스닝이다. 말하기라는 쓸데없는 욕심을 버려라. 단 리스닝이 잘 되고 나서 이제 외국인하고 만날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가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요.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외국에 가시든 뭐든 간에. 그리고 생전에 언어가 작동했을 때만 말하기가 가능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말하기를 단순하게 암기해서 말하는 것은 고통, 다시 벽 보고 대화한다는 걸 언어를 배울 순 없어요. 자,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장 같이 해석해 볼게요. Stop the spread of superbugs. 우리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요. 외국인이 없어도 이해가 가요. 이해는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언어는 기본적으로 같은 심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독해는 심볼을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상징하는 것과 미국인이 상징하는 것이 같았을 때만 이해가 되거든요. 슈퍼버그스, 스프레드라는 단어, 스프레드 퍼지다, 퍼지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심볼, 상징이 이해가죠. 뭔가 물감이 퍼지는 듯한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런 심볼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슈퍼버그는 슈퍼맨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버그 중에 병균 중에 굉장히 강력한 버그인가 보다 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을 막아라. have to fight, 싸워라. 드러그 레지스턴트, 드러그에 저항하는 박테리아. 그거 싸움을 또 도와라. 이런 얘기예요. 자, 문장 구조 보세요. 이게 문장보다 복잡하다고요? 문장 구조 때문에 해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몇 번 말씀드렸죠? 심볼. 여러분들 이것을 영어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얻게 되는 게 심볼이거든요. antibiotics. 이건 이런 단어들은 쉬워요. antibiotics. 항생제. 이건 항생제 말고 쓰이는 표현이 없거든요. 항생제. 이런 게 외우면 되는 건데 전문 용어니까. 나머지 뭐 그거 말고 prescribe 이런 단어도 있죠.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이유는 이게 symbol, 상징화 됐을 때 뜻이 여러 가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상징화 됐을 때. 그러나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예, 안티바이오틱은 항생제 말고 쓰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탁 이해가 되는데 이거하고 이런 단어, 프리벤트나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프로모트나 이런 단어 헷갈리면 안 돼요. 이런 단어들은 심볼은 더 어려워요. 역사가 있고 진화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언어에서는 이 단어들 갖고 있는 뜻이 1번부터 10번까지 뭐 20번 어떤 건 100개까지 넘어가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100개를 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면 알 수 있는 거야. 아, 언어라는 건 암기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심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체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체득하는 방법은 독해와 리스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해요. 갑니다. 하여튼 항생제는 가장 강력한, 가장 커먼한 아주 공통적인 흔한 prescribe 처방하는 약 중에 속하죠. 사람들에게. They are also given to livestock to prevent disease and promote growth. 그것들은 또한 가축에게 질병을 예방하고자 또는 성장을 促진하고자 주어지기도 해요. Antibiotics are effective against bacterial infections such as strep throat and some types of pneumonia, diarrheal disease and ear infections. 항생제는 효과적이에요.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뭐 이건 strep throat 목구멍이잖아요. 인두염이라 그래요. 폐혈증 인두염 전문 용어입니다. 폐혈증 인두염 같은 거. 일종의 어떤 폐렴 같은 거, 다이어리아 하면 우리가 설사 같은 질병 그리고 이 기 간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효과적이에요. But these drugs don't work at all against the viruses such as those that cause cold and flu. 그러나 그런 약들이요 작동하지 않아요. 조금 전혀 바이러스에 대해 작동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그런 것들, 감기나 독감을 야기시키는 것들. Unfortunately, many antibiotics prescribed to people and to animals unnecessarily. 불행하게도 많은 그 항생제들이 prescribe합니다. 이 prescribe 내가 처방하도록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얘 prescribe란 단어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scribe라는 라틴어예요. 쓰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프리는 앞에 써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rescribe가 내가 처방하다고 했잖아요. 처방하다. 원래 의미가 규정하다예요. 뭔가를 정한다는 얘기죠. 규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갔을 때 문 앞에 뭐가 딱 써 있어요. 뭐라고? 그럼 이게 뭐예요? 규정하는 거죠. 이것은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세요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약으로 따지면
처방하는 거죠. 그래서 규정하다가 처방하도록 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될지 모르나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냥 프리스크라이브는 뭐 써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써준 항생제. 그건 뭐예요?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써준 거 규정 아니겠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라 행동 지침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하여튼 사람들에게 많은 항생제, 처방된 항생제, 동물 항생된 것은 불필요하다. And overuse and misuse antibody.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over란 단어 use가 붙인 거고 mis에 use가 붙인 거거든요. 한자 똑같아요. 영어도. 언어는 다 똑같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심볼은 다 똑같아요. 오버 아시죠? 오버했다. 사용을 오버했고 미스는 잘못 이용한 거죠. 항생제를. 과용 남용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결국에 뭡니까? 약에 대한 저항의 박테리아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Here how that might happen. 이러한 식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수도 있어요. When used properly, antibiotics can help destroy disease-causing bacteria. 적절히 이용했을 때는 항생제라는 게 질병을 야기시키는 그런 박테리아를 파괴하는데 도움이 되죠. But 그러나 if we take an antibiotic when you have a viral infection like the flu, the drug won't affect the viruses making you sick. 만약에 당신이 항생제를 먹어요. 바이러스성 그런 감염, 플루 같은 거. 그렇다면 드러그는 그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당신이 아프게 했던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우리가 있어서 왜 영어 회화가 안 되는 것인가? 가장 특히 말하기는 혼자 벽 보고 배울 수 없다. 결론. 그러나 독해와 리스닝은 100%, 200% 가능하다.